지금 이 소리 맛있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다 때려 부수고 싶을 만큼 소름 끼치도록 싫으신가요? 남들은 밥 친구라고 틀어놓는 먹방이 당신에겐 고문이고, 남들은 설레서 죽겠다는 연애 프로가 당신에겐 시간 낭비로만 느껴집니다. 가족들이 나는 솔로를 보며 어머, 쟤네 진짜 사귀나 봐 하고 난리인데 당신만 팔짱을 끼고 중얼거리죠. 저거 다 대본이고 연기인데 왜들 저러지? 그러면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티야,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어? 억울하셨죠? 오늘 그 억울함 뇌과학으로 완벽하게 풀어드립니다. 당신이 까칠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생존을 위해 전투 중이거든요. 당신이 쩝쩝 소리를 못 참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건 뇌의 문제입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의 수크빈더 쿠마르 박사 연구팀이 2017년 세계적인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소포니아, 특정 소리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씹는 소리를 들려주고 fMRI로 뇌를 촬영한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뇌의 전방 도피질, 영어로 Anterior Insular Cortex, 줄여서 AIC라고 부르는 부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겁니다. 이 AIC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우리 몸의 위험 신호 감지 네트워크, 전문 용어로 Salience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입니다. 쉽게 말해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쳐 라고 외치는 경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쩝쩝 소리는 그냥 배경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에게 이 소리는 위험해, 도망쳐, 아니면 싸워 라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연구에서 이런 사람들은 심박수가 치솟고 손에 땀이 나는 피부전도 반응도 높아졌습니다. 몸이 진짜로 맹수를 만난 것처럼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연구가 있습니다. 쿠마르 박사의 2021년 후속 연구, 이번엔 Journal of Neuroscience에 발표됐는데요. 원인이 바로 거울 뉴런에 있다는 겁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뇌가 자동으로 따라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누군가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것, 그게 거울 뉴런의 작동입니다. 그런데 미소포니아가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이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남이 쩝쩝거릴 때 당신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강제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은 가만히 있는데 뇌는 저 쩝쩝거리는 짓을 강제로 따라하고 있어. 이 끔찍한 통제 불능감, 이것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안심하세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려 6%에서 20%가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뇌의 감각 센서가 남들보다 고성능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에 민감한 게 단순히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 속 천재들도 소리에 극도로 민감했거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대작가 마르셀 프루스트. 그는 옆방의 작은 소리조차 견딜 수 없어서 방 전체를 코르크로 도배해버렸습니다. 귀마개를 항상 끼고 글을 썼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 독일의 괴테. 이 천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소음에 극도로 민감해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다. 은둔자처럼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다리아 자벨리나 박사입니다. 자벨리나 박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뇌에는 감각 게이팅이라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아까 들은 소리야. 별거 아니니까 무시해. 이렇게 뇌가 알아서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 사람들의 뇌는 이 문지기가 허술합니다. 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모든 소리가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자벨리나 박사는 이걸 리키 센서리 게이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남들은 그냥 흘려듣는 볼펜 딸깍 소리, 숨소리, 쩝쩝 소리가 당신의 뇌에는 폭포수 같은 데이터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벨리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든 소음을 걸러내지 못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 창의적 성취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왜 예민한 사람이 더 창의적일까요? 창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잖아요. 남들은 잡음이라고 버리는 소리, 냄새, 이미지까지 당신의 뇌는 다 받아들입니다. 남들보다 연결할 재료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프루스트가 코르크방에서 세계 최고의 소설을 쓴 것처럼 다윈이 시끄러운 세상을 피해 조용한 서재에서
진화론을 완성한 것처럼. 먹방 소리에 고통받는 당신. 괴로운 만큼 그 뇌는 창의적 잠재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연애 프로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영수 오빠 진짜 잘했다 라고 소리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뇌는 영수를 진짜 친구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Parasocial Relationship, 즉 준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1956년 심리학자 호튼과 볼이 처음 발견한 개념입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이 화면 속 인물과 마치 실제 친구처럼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관찰한 거죠. 당시에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는 미디어 속 인물을 처리할 때 실제 사람을 만날 때와 동일한 신경 경로를 사용합니다.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고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024년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뇌는 이 사람을 실생활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편안함을 느끼면 자동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않고 옥시토신을 뿜어내며 자연스럽게 과몰입하는 겁니다. 연프에 빠져서 울고 웃는 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여기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이먼 베런 코엔 교수의 연구가 등장합니다. 베런 코엔 교수는 6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공감하기 유형, E타입. MBTI로 치면 F 성향의 뇌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접속하고 함께 느끼는데 탁월합니다. 연애 프로를 보면서 쟤 지금 얼마나 속상할까 하며 같이 우는 거죠. 반면 체계화하기 유형, S타입. 바로 당신 같은 T 성향의 뇌입니다. 이 뇌는 감정보다 세상의 규칙과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연프를 보면서 저기서 저런 대사가 나온다고? 개연성이 없는데? 라고 분석하는 당신. 바로 이 유형입니다. 당신의 뇌는 가짜 유대감에 속지 않습니다. 대신 논리적 패턴을 찾습니다. 편집점이 튀네. 저건 작가가 시킨 멘트지. 악마의 편집이다. 옥시토신에 취하는 대신 팩트와 논리라는 필터를 통해 정보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 남들이 울고불고 할 때 당신은 냉정하게 팔짱을 끼고 연출이 과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 파악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베런 코엔 교수의 저서 패턴을 읽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체계화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발명과 발견을 이끌어 왔습니다. 에디슨, 테슬라, 뉴턴.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 세상의 패턴을 읽고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는 겁니다. 연프에 관심 없는 당신, 비정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퍼즐 조각을 더 맞춰보겠습니다. 왜 먹방도 싫고 연프도 싫고 시끄러운 건 전부 싫은지. 이건 단순히 소리의 문제도 공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영국의 한스 아이젠크. 그는 1967년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가 뇌의 기저 각성 수준에 있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 줄여서 ARAS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의 볼륨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기본 볼륨이 낮습니다. 볼륨이 이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 비로소 살 것 같다 하고 느낍니다. 파티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이래야 적정 각성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하지만 내향적인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기본 볼륨이 이미 8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어도 내가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느라 이미 충분히 바쁘고 충만합니다.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먹방의 쩝쩝 소리, 연프의 과잉 감정,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꽉 찬 물잔에 물을 붓는 겁니다. 볼륨이 8인 상태에서 11-12로 치솟습니다. 뇌가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이론은 현대 뇌 영상 연구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쿠마리 연구팀의 fMRI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전두엽을 더 많이 동원해야 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미 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추가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죠. 더 재미있는 건 카페인 실험입니다. 1993년의 연구에서 내향형과 외향형에게 같은 양의 카페인을 투여하고 뇌간 반응을 측정했더니 내향형의 뇌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당신의 뇌는 남들보다 더 크게 각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용한 곳을 찾는 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폭발 직전인 뇌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지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 관리 전략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방 끄고
연프 끄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당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오히려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뇌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Default Mode Network,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자극 없이 뇌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DMN이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과거 기억을 탐색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연결합니다.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유타 대학 벤 쇼프티 박사 연구팀이 뇌과학 최고 학술지 브레인의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뇌에 직접 전극을 꽂고 DMN을 자극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DMN의 기능을 방해하자 환자들의 창의적 응답에서 독창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DMN이 꺼지면 창의성도 꺼진다. 이것은 DMN이 창의성의 원인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인과적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2025년 얼마 전에 발표된 가장 최신 뇌과학 팩트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등 10개 독립연구소에서 총 2,4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DMN과 실행 통제 네트워크를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을 예측했습니다. 즉, 먹방이나 연프 같은 외부 자극을 끄고 조용히 멍 때리며 생각에 잠기는 그 시간이 당신의 뇌를 가장 창의적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먹방 보며 깔깔 웃고 있을 때 당신은 조용히 뇌의 가장 강력한 엔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남들이 못 듣는 미세한 소리에도 내가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속아 넘어가는 가짜 관계를 냉철하게 간파하는 사람이고, 이미 볼륨이 최대인 뇌를 가졌기에 불필요한 자극을 본능적으로 차단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용한 순간에 뇌의 가장 강력한 창의적 엔진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의 폴 블룸 교수는 그의 저서 공감의 배신에서 이런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정적 공감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따뜻한 공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갑게 팩트를 체크하는 이성적 판단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너 티야? 왜 먹방도 안 보고 남 연애에도 관심 없어? 하고 핀잔을 준다면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맞아. 내 뇌는 사양이 좀 높아서 아무거나 입력하면 에러가 나거든. 지금까지 당신의 뇌를 과학으로 변호해드리는 마음이 과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아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뇌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